연애가 목적이면은 굳이 이 사람하고 사귀라고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남자든 여자든 가릴 거 없이 기존에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분명히 파토가 나기 쉬운 시기예요. 이미 그 전에 많이 틀어진 관계라면 좀 미련 없이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명리학 박사 송재호입니다. 드디어 임신월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신미월에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요. 이번에도 일간별로 임신월 운세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간목일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간목일간의 경제활동부터 볼게요. 자영업 하신 분들 얘기를 들자면은 새로운 자영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일단 호재입니다. 근데 과정적으로 좀 많이 힘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간목일간의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본 이외에 무리하게 빚을 내든지 어떤 조건이 걸린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의 창업을 시작하는 분들, 그러니까 원래 창업을 할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이 이 무리하게 창업을 시작하는 시기인데, 근데 그 와중에서 어떻게든 이익을 내고 매출 내는 시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출발이긴 하지만 점차 내가 빌린 빚을 갚아나간 시기이기도 합니다. 불리한 운에서 유리한 운으로 전환이 된 시기죠. 특히 지난달에 신유월이 간목일간한테는 그렇게 유리한 시기가 아니었거든요. 직장인분들이 그렇습니다. 직장인분들도 비슷한 패턴인데 그래도 자영업자분들보단 나은 게 취직을 할 때 좋은 회사로 갔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녹록지 않았다는 거죠. 취직 준비를 특히 오랫동안 열심히 하신 분들이 빛을 발하는 시기이긴 해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그게 내 마음에 좀 안 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게 들어가는 데가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결국은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직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연애에서는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특히 여자분들이 그래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와 연애를 하긴 쉬운 시기인데 막상 만나보니까 생각보다 하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애가 목적이면 굳이 이 사람하고 사귀라고 권장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나이도 좀 있고 결혼이 급하다, 내가 결혼을 꼭 해야겠다, 그럼 잡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든 여자든 결혼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인연이라는 게 막상 떠나보내면은 일회용품처럼 막 갈아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연애를 한 입장에서는 굳이 그 사람하고 엮이지 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나이도 차고 결혼 정년기가 다가오신 분한테는 크게 치명적인 문제만 없으면은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을목일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목일간인데요. 자영업 같은 부분에서도 자기의 역량 이상, 그러니까 빚내서 창업한 경우 많다는 의미죠. 근데 간목일간하고는 다르게 여건 자체는 좀 더 유리한 여건이에요. 뭐 자영업하는 사람들 입지가 좋다든지, 그리고 이익 면에선 순이익 면에서도 좋다든지, 패턴은 비슷한데 과정적인 면에서나 매출적인 면에서 을목일간들이 좀 더 많은 이점을 가져간 시기입니다. 역시 신미월에 고생을 많이 했죠. 목일간들이. 그 고생을 겪고 난 다음에 반전이 되는 시기예요. 직장인분들도 그렇습니다. 직장인분들도 오랜 취업 준비 끝에 취업을 한 시기인데 좋은 회사 간 거예요. 좋은 회사 갔는데 근데 막상 들어가 보면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간목일간보단 더 좋은 회사에 간 거고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만족함이 아니면 상대적인 부분입니다. 연애를 한번 볼게요. 연애 부분에서는 연애 자체보단 결혼을 전제로 하는 만남에서 더욱더 강점을 발휘할 거예요. 만나는 사람 자체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과 기반을 갖춰놓은 분이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고 나를 좋아한다고 따라오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데서 굉장히 유리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병화일간의 임신월 운세를 볼게요.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억울한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 이상의 질책을 받는 시기예요. 그것도 그냥 일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내 신상까지 털리기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특히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 쓰는 거 하나, 의견 보이는 거 하나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흔히 말하는 신상 털리기, 막 조리돌림 당할 수도 있다 보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건수 하나 잡혀가지고 멍석말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자영업 하신 분들이나 직장인들이나 공통적입니다. 자영업 하신 분들은 악성 고객 만나기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성 고객일 것 같다 싶으면, 진상일 것 같다 싶으면 받지 마시고, 만약에 엮이게 돼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럼 억울하지만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게 뭐 이건 아니다 싶으면서 맞서버리는 순간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나중에 금전성 손실이 더 커지게 되니까 그렇게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요, 사람 자체를 만나는 게 쉬운 시기는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연애를 하려고 그 사람이 다가갔을 때 그 사람이나 이것저것 따지고 잰다는 의미죠.
근데 그 결국은 역설적이지만은 내 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지적한 거 하나, 예를 들어서 오빠는 뭐가 부족해, 뭐가 갖춰지지 않았어, 뭐 직간접적으로 뭐 불만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내가 갖춰지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맞춰서 노력을 하면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근데 이번에 임신월 같은 경우는 당장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데 그게 유리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화일간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정화일간, 병정아들이 참 임신월이 실연의 달입니다. 돈 버는 문제보단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시기예요. 사람 때문에 억울한 거 많이 겪죠. 그래도 다른 부분이 병화 같은 경우는 그 억울함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억울한 일 겪어도 중간에 타협이나 협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진상 고객 만나더라도 중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물론 공짜로 되는 건 아니에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직장 상사와의 마찰이나 오해 같은 경우도 술자리 같은 걸 통해서 잘 풀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도 내 입장에선 괜한 억울한 일로 오해도 사고 막 신상 털리기 그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겠죠.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남자든 여자든 연애하기는 유리해요. 특히 여자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나를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날 꼬시고 유혹을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눈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이 안 됐는데도 그 사람이 다가왔다. 그거는 그 사람 자체가 날 결혼 상대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성분들은 그거를 잘 명심해야 될 게, 그냥 연애 상대로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만날 거면 만나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좀 진지하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보고 싶다, 그런 경우라면 별로 만나는 걸 추천드리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무토일간의 운세를 볼게요. 무토일간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호재입니다. 일단 일시적으로나마 매출은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신상 고객이 유입이 된다는 거예요. 뭐 지난달에도 돈 벌기 유리하긴 했는데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고객이 고객을 불러오는 시기죠. 지난달 같은 경우는 내 실력으로 인해서 고객이 늘어난 건데 그 고객들이 새로운 고객을 또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 확장되기 쉽다는 거죠. 자영업하는 사람은 1호점에서 2호점, 3호점 그렇게 확장하기 쉽다는 거. 그런데 확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통제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예를 들어 분점을 냈는데 그 분점이 본사에 지친 대로 잘 안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그렇게 이익률이 높지 않다든지, 확장을 했는데 쉽게 폐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장을 해놓고 답보 상태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성과로 이어진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막 남들이 회사 차원에서 크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적으로, 그러니까 직장 상사가 일방적으로 자기 일을 좀 떠넘기는 그런 형태로 많이 올 거예요. 회사 전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 개인한테 일을 맡겼다기보다. 근데 그것도 소화해내면 결국 내 성과로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토일간 분들은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직장이든 자영업자든 손해날 게 없는 시기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리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좀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는 거지, 돈 버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 없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연애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할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접촉은 많이 하는데 막상 꼬시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방 파트너, 특히 남자 입장에서 그렇죠? 남자 입장에서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들어서 꼬시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도도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당신을 시험해보겠다 이거죠. 나한테 어울리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눈 높게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좀 피로감이 많이 올 겁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더더욱 그럴 거예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도 피로감 오겠지만 남자분들보다는 좀 덜하게 올 겁니다. 결혼 같은 경우는 바로 이어진 게 아니라 좀 답보 상태로 이어질 거예요. 좀 더 알아보고 좀 더 여건이 안 되니까 현실에 타협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결혼을 약속하신 분들도 내가 아직 집 문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혼수 문제가 안 돼 있는데, 아니면 기타 어떤 가정에 처리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시기니까. 근데 이미 정해놓은 결혼이 막 파토가 나고 뒤집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토일간 같은 경우는 모토랑 마찬가지로 영역 확장의 시기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고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인데, 모토일간에 비하면 그 고객들이 지난달에도 그랬죠. 까다롭고 뭔가 내가 손이 더 많이 가는 그런 고객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인이 나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혜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값싸게 팔았다, 서비스를
도움을 해줬다, 이런 미끼를 보고서 온 고객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은 있지만요, 돈을 벌고 내 시세 확장을 하는 데 유리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직장인도 똑같습니다. 많은 일들이 주어질 건데 그것도 사적으로 주어진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모토일간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 좀 그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 혼자서 하긴 버겁다는 거. 사주 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누구의 도움을 못 받는 혼자서 해야 되는 사주라면은 그 과정이 많이 힘들 겁니다.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죠. 연애를 한데 시도를 많이 하고 짧은 만남, 그러니까 오래 못 가는, 속되게 말해서 뭐 남자든 여자든 뭐 하루 이틀 만날 거다, 그런 만남은 빈번하게 이어질 수가 있는데, 뭐 진지하게 이성 친구로 만난다, 아니면 뭐 결혼을 생각한다,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경금일간을 한번 볼게요. 지난달 금일간이 참 돈 버는 부분도 그렇고 이점이 많았던 해거든요. 근데 이번 달은 돈 문제 이외에 자영업자 직장인 공통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대인관 면에서 시비, 그것도 그냥 시비가 아니라 관제구설, 법정 송사로 좀 이어지기 쉽습니다. 금일간 자체가,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벼르고 별렀던 걸 이제서야 고소고발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분쟁이 있었던 자영업자들, 아니면 자영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적 분쟁이 있었던 분들은 법정 다툼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인연들을 또 만날 거고, 기존에 있었던 인연들이 내쳐지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클 거예요. 근데 금일간 특성상 이렇게 송사가 걸리면 명분을 가지고 송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익을 떠나서 끝장을 보려고 할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어지간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에선 타협을 하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안 들을 사람들이 많기는 할 텐데, 굳이 이거를 끝까지 가야 될 가치가 있는가를 한번 재고해 보시고 송사를 준비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연애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요. 이제 물갈이가 되는 시기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릴 거 없이 기존에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은 분명히 파토가 나기 쉬운 시기예요. 더 이상 이걸 좌시하지 않겠다 이거죠.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겠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사실 옳은 판단이었을 거예요. 옳은 판단이고 여태까지 참다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별이 일어나기 많을 겁니다. 이별도 많이 일어날 거고,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이었다는 거. 당장 근데 마음은 아프겠죠. 하지만 이 썩은 살을 도려낸다는 마음으로 나랑 맞지 않는, 나한테 해악을 주는 그런 파트너하고 이별한 시기다 보니까 이거 역시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일간도 경금이랑 마찬가지죠. 송사에서 자유롭지가 않은데, 신금일간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먹고 사는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권까지 걸려있다는 거예요. 경금일간의 송사가 단순 이권보다는 여태까지 다른 잘못으로 인해서 송사가 많이 간다면, 신금일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권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진흙탕 싸움으로 발생을 하기가 쉽습니다. 역시 중간에 합의를 볼 수 있으면 합의를 보는 게 가장 좋아요. 만약에 합의를 안 본다면 반드시 이긴다는 생각을 하시고 비싼 변호사를 주고 붙어야 될 겁니다. 지지부진하게 끄는 것만큼 나쁜 상황이 없어요. 그거는 뭐 직장을 다니든 자영업을 하든 동일한 상황입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 송사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 대리인하고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요, 역시 이어지기 쉬운 시기인데 그만큼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다른 인연이 또 이어지기도 쉬운 시기입니다. 경금과 마찬가지로 썩은 살을 도려내는 시기인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새로운 인연을 소개받기 더 좋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경금에 비해서 이별과 실연의 아픔을 좀 더 빨리 극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 연애 부분에 있어서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일간을 한번 볼게요. 임수일간이죠. 임수일간의 경제활동을 보자면 일하기는 좋은 시기입니다. 임신월 자체가 임수일간한테는 자기랑 뜻이 맞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시기라는 의미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랑 손발을 맞추기 좋다는 의미고, 새로운 사람도 예전부터 오래 본 사람 마냥 서로 협업을 하기 좋다는 시기이죠. 정보 공유도 쉽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보다는 직장인, 그것도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팀 단위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번 임신월에서 굉장히 많은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일하기도 좋고 돈 벌기도 좋은데요, 근데 하나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자기의 정보 공유를 하다 보니까 원치 않은 사생활 노출이라든지 자기 약점을 잡히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리 신뢰가 가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내가 치부가 될 거, 내 약점 잡힐 것 같은 경우는 누설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친해지지 말라는 거죠. 사적으로 친해져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특히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말씀을 굳이 안 드려도 수일관 자체가 자기 약점을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사람이란 게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면 방심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기 쉬운 시기다 보니까 그 사람과 적정한 거리를 두면은 업무적인 성취도 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분은 더더욱 그렇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종업계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 정보 공유만 하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서 그렇게 교류하는 형식으로 나가면은 내가 약점을 잡히지 않으면서 이익을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애 문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경쟁자가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이 그래요. 내가 꼬시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여자가 딴 남자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매력적인 여자란 뜻이에요. 경쟁자가 있다는 게 유쾌한 건 아니지만은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가치가 높다는 의미니까. 그 와중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 여자를 꼬셔볼 수 있을까? 거기에서 내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시간적으로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 여자를 꼬시기가 어려울 겁니다. 뭐 돈과 시간으로만 꼬시는 건 아닌데, 경쟁 구도에 있을 때 내가 그 부분에서 우위가 있어야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마지막으로 개수일관 한번 볼게요. 개수일관 역시 일하기 좋은 시기인데, 개수일관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좀 조심해야 될 게, 비밀 누설 이외에도 그 사람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기도 쉬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유능하고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내가 의존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 거꾸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수일관들, 특히 개수일관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요, 운세를 떠나가지고 사람 자체를 쉽게 믿지 못하는 부분이 커요. 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믿으면 종교처럼 따라오는 게 수일관들, 특히 개수일관입니다. 그런 분들은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판단에 섰을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내가 약점을 보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공과 사를 구분해야 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개개인으로 1대1로 만나기보다 제3자를 대동해서 만나는 게 나중에 어떤 일하는 부분이나 특히나 남녀 부분에서 요새 좀 남녀 갈등이 많죠. 성 문제 부분에서도 오해를 많이 안 만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연애 부분에 있어서는요, 역시 경쟁 구도죠. 수일관들이 그래요. 경쟁 구도인데, 경쟁에서 더더욱 많이 불리한 시기입니다. 임수일관은 경쟁 구도였지만 그래도 내가 경쟁에서 한번 이겨볼 만한, 해볼 만한 시기라면은, 개수일관 같은 경우, 특히 개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좀 속되게 말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뻔히 눈 뜨고 다른 남자가 채가는 걸 바라봐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미혼 같은 경우는 그나마 나은데, 기혼자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결혼을 약속한 그런 여자분을 두고 있는 남자분들이라면은 참 속 쓰리는 경우, 그러니까 상대 여자분이 내가 아닌 다른 남자로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참 슬픈 상황이 연출되기가 쉬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라도 못난 모습을 안 보이려고 해야 되는 거고, 이미 그 전에 많이 틀어진 관계라면 좀 미련 없이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기에 억지로 그 사람한테 잘 보인다고 해서 상대방 여자가 나한테 마음을 돌리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임신월 일간별로 운세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각자 일간별로 좋고 나쁨이 엇갈리고, 자영업자나 직장인이냐에 따라서 엇갈리는 부분도 많은데요. 내가 유리한 운세면 그걸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불리한 운세는 좌절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불리함에 손실을 줄여나갈 수 있을까, 내가 더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주 한입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